머리를 감는 시간 하나가 제 물운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오늘 저녁 몇 시쯤 머리를 감을 예정이신가요? 퇴근 후 저녁 7시입니까? 잠들기 전 밤 10시나 11시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하실 계획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 분명히 노력했는데도 늘 생활이 빠듯했던 이유, 재물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습관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는 방법만 찾습니다. 좋은 부적, 좋은 풍수, 좋은 집, 좋은 직장. 하지만 정작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치 힘들게 물을 길어 왔으면서도 바닥이 뚫린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이 없는 이유는 들어오는 복보다 빠져나가는 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머리카락이 무슨 재물운과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전통 수행과 기운의 원리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머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먼저 기운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머리와 정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리는 하늘의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물의 기운도 쌓이고 생명의 기운도 쌓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에 물로 머리를 적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촛불이 바람 앞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기운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경상도에 사는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순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까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늘 부족했습니다. 저축을 하면 병원비가 나갔고 빚을 갚으면 또 다른 지출이 생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통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분의 하루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머리는 언제 감으십니까? 순자 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요. 가게 문 닫고 들어오면 늘 그때 감습니다. 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운기가 강하게 올라오는 시간에 머리를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소한 습관이 쌓여 무너진다. 순자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에 반복적으로 복의 문을 열어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복보다 빠져나가는 복이 더 많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데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녁 시간에 물이 재물운을 무너뜨리는지, 왜 어떤 시간에는 절대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시간에 머리를 감으면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하는지, 지금부터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진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머리 감는 시간이 재물운을 결정하는가?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머리 감는 시간 하나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를 알지 못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근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머리인가? 왜 하필 시간인가? 왜 물이 중요한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아무 시간에나 머리를 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 수행에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봅니다. 하늘에는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 몸에도 양기와 음기가 오르내립니다. 아침이 되면 양기가 올라갑니다. 낮에는 가장 강해집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내려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음기가 세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의욕이 생기고, 낮에는 활동력이 높아지고, 밤에는 피곤해집니다. 몸이 스스로 음양의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사람의 재물운도 이 흐름을 따른다고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숫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달랐습니다. 돈은 기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오래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재산이 쌓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돈이 새어 나갑니다. 수입은 비슷한데 결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비밀은 바로 머리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수리는 백회혈이라 불리는 자리와 연결됩니다. 백회는 수많은 기운이 만나는 곳입니다. 옛 수행자들은 새벽에 정수리를 통해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단순한 머리가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된 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리가 흐려지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재물도 흐려진다. 하루 동안 받은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입니다. 물은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씻어내고 나쁜 것도 씻어냅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양기가 가득한 시간에 물을 쓰면 나쁜 기운만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음기가 강한 시간에 물을 쓰면 좋은 기운까지 함께 씻겨 나갑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 무렵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은 매우 특별합니다. 낮 동안 쌓인 양기가 몸 안에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동안 쌓아놓은 기운 창고를 스스로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의 물은 이미 채워진 복주머니를 뒤집는 것과 같다. 물론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저녁 7시에 감고 내일도 감고 다음 주에도 감고 그 습관이 10년, 20년, 30년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매일 동전 한 개씩 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루는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하루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습관이 쌓여 운명이 된다. 제가 만났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사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실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성사되는데 수익이 줄었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잠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11시에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100일만 시간을 바꿔 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했습니다. 100일 뒤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스님, 이상하게 돈이 덜 새어 나갑니다. 매출이 2배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실수가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운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돈이 이상하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벌었는데 남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몸이 쉽게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거창한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그것이 재물운의 뿌리를 흔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시간대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경계하셨던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머리를 감고 있지만 사실은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3가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3가지 시간,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조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확인한 공통된 흐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큰 실수보다 반복되는 작은 실수로 복을 잃는다. 머리를 감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같은 물, 같은 샴푸, 같은 머리 감기. 하지만 언제 하느냐에 따라 기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절대로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3가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시간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감는 시간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하루를 정리하며 샤워를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지의 기운은 음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하늘에 퍼져 있던 양기는 서서히 거두어지고 음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양기가 문을 닫고 음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때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하루 동안 쌓인 기운을 가장 약한 상태에서 물로 흘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고 나면 순간적으로 시원합니다. 개운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겁습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괜히 허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피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모아두었던 양기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운은 양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기가 약해지면 결단력이 약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돈을 지키는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서 8시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금기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전에 머리를 감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밤 11시 이후에 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이 시간을 매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운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인간의 기운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몸은 잠을 준비하고 있는데 찬물과 음기의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면 회복해야 할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특히 이 시간에 머리를 감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은 자는데 피곤합니다.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무기력합니다. 재물운이 약해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을 통해 회복해야 할 기운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방해하면 복도 함께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기 시간 새벽 3시부터 5시. 이 시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은 좋은 시간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새벽 자체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기에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인체의 기운이 가장 깊은 회복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새벽 3시부터 5시를 폐와 심장의 기운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봅니다.
몸은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 찬물로 머리를 적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 중인 기운이 중단됩니다. 마치 꽃이 피기 직전의 봉오리를 강제로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밤새 공부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는 분들 중에 새벽에 샤워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10년 동안 새벽 4시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택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피곤했습니다. 돈도 벌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몸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머리 감는 시간을 바꾸고 몇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 관리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수입인데 남는 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운이 새는 구멍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대로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시간은 저녁 6시, 8시,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5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금기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이 들어오는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언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적다. 그렇다면 언제 머리를 감아야 재물운이 살아나고 양기가 충전되며 막혔던 복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재물운이 열리는 황금 시간과 성철 스님이 전한 복수의식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열리는 황금 시간과 복수의식의 비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로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문을 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문을 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철 스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 하늘의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바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해가 뜬 직후 한두 시간 안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은 밤의 음기가 물러가고 양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대지는 깨어나고 새들은 울기 시작하며 하늘은 새로운 하루의 기운을 내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물은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채워주는 물이다. 이 시간에 머리를 감으면 밤 동안 쌓인 탁한 기운은 씻겨나가고 새로운 양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밤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가능한 한 해가 뜬 뒤에 몸을 정갈이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머리 감는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밤 10시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갑자기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립니다. 상사가 갑자기 잘 된 것은 거래처와의 갈등이 줄었습니다. 실수가 줄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처음으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좋은 판단, 좋은 건강, 좋은 인연, 좋은 기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기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복의 순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성철 스님께서 전하신 복수의식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세면대 앞에 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3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십시오.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들어온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이 들어온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인연이 들어온다.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그 다음 머리를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추측물에 굵은 천일염 몇 알을 녹여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의 기운, 대지의 기운, 태양의 기운이 응축된 결정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에 소금을 약간 녹여 사용하면 밤 동안 쌓인 탁한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머리 감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간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만 기다립니다. 큰 돈, 큰 기회, 큰 행운.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은 작은 정성 위에 내려앉는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 매일 반복하는 생각, 매일 반복하는 행동, 그것들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머리 감는 시간 하나, 잠드는 시간 하나, 감사의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10년 뒤에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던 분들,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없어 지쳐 계신 분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늘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 부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막혀있던 재물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성실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돕는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 맑은 물로 머리를 감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재물이 머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